관심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대부업이 또 이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쉽게 시도하기에는 참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지만 또 가만히 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대부업이라는 게 또 별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경매도 처음에 얘기할 때 누구나 누구든 쉽게 경매 혼자 할 수 있다고 제가 계속 그 2년, 3년 전에 경매 영상 찍을 때도 얘기했고요. 스터디 때도 얘기했지만 마찬가지로 대부업도 결국에는 제가 경험을 하고 해 보니까 이런 게 어렵고 이런 게 또 수월하고 또 우리가 알지 못했던 뭐 혹시 이런 것 때문에 어렵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들은 또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라는 것들을 제가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험의 바탕으로 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대부업이라는 거는 먼저 제가 돈이기 때문에 돈을 갖고 사업을 하는 거고 돈이 있어야지 시작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뭐 대부업을 하려면 얼마 있어야 되느냐? 뭐 홍티경매 프랜차이즈는 제가 2억이라고 말씀을 드려서 2억에 갖고 시작을 하니까 뭐 그게 최소 자본금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리는 것도 그렇고 이제 이번 다음 주 토요일 날 대부업 스터디 할 때 창업 스터디 할 때 설명드릴 거는 홍티경매 프랜차이즈하고 거리가 있어요. 프랜차이즈를 해서 뭐 그걸 기반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홍티경매 브랜드를 달지 않고 그냥 내가 스스로 나만의 독특한 나만의 생각한 이름 뭐 내 이름을 따도 되고 내가 좋아하는 뭐 구조를 따도 되고 대부업 이름을 지어서 본인이 그냥 스스로 창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홍티경매 프랜차이즈하고는 뭐 거리가 멀어요. 뭐 나중에라도 홍티경매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은 오시면 되는 거니까 뭐 제가 굳이 홍티경매 프랜차이즈를 피치를 걸고서 깃발을 걸고 시작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우리 동네에서 내가 거주하는 뭐 지역에서 뭐 내가 한번 시작을 해보겠다라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영상을 제작하고 그럴 도움이 될까? 도움이 되는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대부업을 하기 위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10억 자본금이면 충분할까라고 하는데 10억이면 충분하죠. 10억을 갖고 있다면 대부업을 해도 이걸 잘 굴리면 괜찮습니다. 다 때려치고 10억만 있다면 대부업으로 올인해서 대부업에 그냥 전념해도 돼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10억이 있으면 그냥 10억을 한꺼번에 대출해 주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쪼개기 하라고. 자, 10억을 10군데로 쪼개가지고 뭐 그냥 평균적으로 1억씩 10곳에 대출해 줬다고 해요. 그럼 이자는 한 16% 정도, 이게 18, 19% 받으면 경쟁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좀 낮춰야 돼요. 그래서 한 16%쯤 받고 연체이자는 3% 해서 이제 만약에 연체가 되면 19% 받을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10곳 대출해서 1억 10억이니까 16%가 16% 이자를 받으니까 1년 동안의 이자를 받는 건 1억 6천만 원이 들어오겠죠. 작은 돈이 아니에요. 세상에 10억을 투자해서 1년에 1억 6천 들어온다면은 그거만큼 고수익이 어떻겠습니까? 자, 매월 이자가 이제 1,300만 원이 들어오겠죠. 노후 준비 충분합니다. 뭐 세금을 빼고라도 한 돈천 되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는 세금은 당장 돈이 들어와서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세금은 좀 이따 나가서 처음에 돈이 들어올 때는 다 내 돈 같아요. 이제 얼마 있다가 후에 세금을 낼 때는 뺏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지. 왜냐 들어오자마자 빼면 괜찮은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들어오자마자 떼놓으라고. 네. 자, 그런데 문제는 10억이 있으면 뭐 1,300, 뭐 세금 제외하도 한 돈 1,000만 원씩이니까 뭐 충분히 뭐 적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10억이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10억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러면은 이런 분들한테는 야, 10억 없으면 대부업도 하지 마라. 엄두를 내지 마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거를 깨고 그런 것에 돈이 없어도 대부업 할 수 있다는 걸 제가 만들어 드리려고 또 시작을 하는 거니까. 그냥 대부업 창업을 해서요. 대부업 창업을 하시고 뭐 그렇다고 돈이 한 푼도 없이 창업할 수도 없죠. 자본금이 한 푼도 없어서 없는데 어떤 분은 뭐 대부업 하겠다고 상담을 해서 물어보니 돈이 없어요. 진짜 한 푼도 없어. 어떻게 시작하시려는지 그건 안 되죠. 그러니까 돈이 한 푼도 없으면은 한 푼을 모아야 되는 거고 제가 경매 시작할 때도 진짜 한 푼 두 푼 모아가 끌어모으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대부업을 하기 위해서 한 푼도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 5천 뭐 조금 더 있으면 1억 정도까지는 내가 만들어 놔야죠.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해야지 한 푼 없이 무일푼으로 시작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1억 자본금 시작한다고 치면 5천만 원씩 두 곳에 대출을 해줘요. 그럼 1년 이자가 뭐 10억에 딱 10분의 1이니까 1600이 들어오니까 적은 건 아니죠. 세상 1억 투자에 1600 들어온다면은 누구나 다 하겠죠. 매월 130 정도가 들어와요. 자, 그러면은 130만 원에서 매월 사무실 임대료 공과금 내고 나면은 공과금이 한 35,
정도라고 보고 이건 서울 저 중심가는 빼고요. 중심가에도 선능력 여기에는 월세 30짜리도 있어요. 보증금 200에 30짜리도 있어요. 정말 작은 원룸 오피스텔 뭐 2평 반, 3평짜리 그런 데 가도 상관없어요. 깨끗하기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뭐 35 들어간다고 치고 그러면은 130에서 35를 빼면은 한 90에서 95 남어? 1억 투자면은 나쁘진 않죠. 물론 여기에는 세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세금을 또 감안을 해야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뭐 요새 조금 줄어들긴 하겠지만 뭐 비용이나 이런 거를 또 이자 소득세는 비용에서 제외가 안 되는구나. 그건 어쩔 수 없이 애누리 없이 떼야 되니까. 자, 뭐 그래도 뭐 내가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뭐 직업이 있고 투잡으로 생활한다면은 1억 투자해가지고 뭐 90만 원에서 세금 뭐 대략만 30 떼고라도 1억에 60만 원씩 들어온다면은 나쁘진 않죠. 그것도 내가 뭐 이게 본업이라면은 뭐 거의 뭐 생활이 불가능하겠지만 아니 내가 주업을 하고 있고 부업으로서 한다면은 왜 1억에 5천만 원짜리 두 곳 대출 나가면은 아니 내가 다른 일 하면서 두 곳 대출 나간 거 그거 내가 체크하고 관리 못 하겠습니까? 두 군데는 충분히 하고도 남아요. 10군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정도면은 뭐 투잡으로서 1억 갖고 시작하면 괜찮다. 그런데 1억이 없어. 5천만 원으로 시작해. 5천만 원 좀 부족하긴 하지만 자, 3천 대출해주고 2천 대출해주고 두 곳 대출해줘요. 그럼 1년 이자가 800이 들어오고 그 매월 66만 원이 들어와요. 뭐 5천만 원 66만 원이면 나쁘진 않은 건데 나쁘진 않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또 사무실 임대료나 기타 공과금이나 이런 걸 제외하면은 30밖에 안 남고 이걸 갖다가 나중에 또 세금을 내려고 하면은 뭐 그렇게 이걸 과연 내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기 때문에 5천만 원 가지고는 참 이게 정말 이자가 잘 들어온다는 전제 하에서도 조금 뭐 수입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5천 갖고는 뭐 망설일 수 있는 그 금액이 될 수밖에 없겠죠. 1억 정도면은 뭐 투잡이라면 1억 갖고 충분하겠다. 근데 5천 갖고는 좀 부족하다. 자, 여기서 이제 대부업의 숨은 진실이라는 게 있죠. 대부업을 이렇게 내 돈만 갖고 시작을 한다면 그게 뭐 대부업이겠습니까? 지금 있는 모든 대부업체가 다 자기 돈 갖고 하게 그러면 엄청난 부자죠. 아니 어디 대부업체는 뭐 1년 대출 나간 잔액이 뭐 2, 3천억 그럼 그 대부업체 2, 3천억이 있나? 없죠. 2, 3천억이 뭐야? 2, 300억도 없는데. 그러면은 그 대부업체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했나? 저 홍티경에 보세요. 돈이 없는데 그렇게 많지 않아도 100몇억 했잖아요. 100몇억이 제 돈인가? 아니죠. 가능하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정답은 항상 제가 얘기했듯이 질권대출인데 문제는 질권대출이라는 게 결국 빌려와서 빌려주는 거잖아요. 나는 중간에서 역할만 하면 되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한 7%, 8%에 빌려와서 16%를 주면 완전히 그냥 더블 스코어 장사하네요. 2배 남는 장사. 물론 여기서 세금을 떼고 해야 되기 때문에 뭐 2배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누가 돈을 빌려줄 테니까 해봐. 그럼 시도할 수 있는 분 나올 거려. 내가 너한테 10억 투자할게. 한번 해봐. 그러면은 10억의 이자는 얼마 드릴까? 이자는 8%만 줘. 아니면 네가 대부업체 받는 이자에 나는 반만 줘. 그러면 왜 시작을 하네요? 당장 시작을 하지. 누가 저한테 한 100억 준다 그러고 대부업 이자 받는 거에 절반만 나한테 주고 나머지 네가 다 가져 그러면은 100억? 저는 당연히 그냥 지금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맨발로라도 뛰어나가 도장 찍죠. 100억 준다고 빌려준다고 하면은 그런데 뭐 저도 그렇게 하겠다 그러는데 여러분들이야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당연히 하겠죠. 자, 그런데 그 질권대출이라는 게 누가 해주냐? 저처럼 홍트경매처럼 뭐 회원들이 있지 않고서는 질권대출은 결국에는 받아올 수 있는 데가 저축은행 아니면 캐피탈사인데 저축은행이 한 80여 개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캐피탈이 대충 세보니까 이것도 뭐 여러 가지 이름도 처음 들어본 캐피탈사도 있긴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저축은행이 80개, 캐피탈이 한 20개가 있으니까 요게 100곳이에요. 100군데 되거든요. 얘네들을 활용을 해야지. 1금융 가면 안 돼. 1금융 안 해주죠. 1금융을 뭘 믿고 해야죠, 대출을. 1금융 그런 거 없고요. 천상 할 수 있는 데는 저축은행 아니면 캐피탈사인데, 자, 그러면 저축은행하고 캐피탈사를, 그러면 100곳이 있으면은 100곳이 우리한테 해주겠느냐? 그건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100곳의 캐피탈사와 저축은행에 문을 두드릴 준비를 하시라는 거지. 이거 연구는 여러분이 하셔야죠. 뭐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자, 그럼 연구를 어떻게 하느냐?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찾아가서 나를 어필해야 될 거 아니야.
나를 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뭘 보여줘야 돼요? 그냥 가서 입으로 떠들어요? 입으로만 떠든다고 되나요? 내가 뭐 연예인이면은 내 얼굴이 브랜드고 내 얼굴이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공인이기 때문에 뭐 나를 보면 다 알아. 그러면 가서 야 내가 한다는데 뭐 안 해줄 거야? 그러면은 내가 연예인이고 영화배우고 탤런트고 뭐 어쨌든 그러면은 내가 브랜드가 되니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찾아가면 당신이 누군 줄 알아요. 그러니까 나를 어필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무언가를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내가 가진 자신 있는 게 뭐지? 그걸 찾으시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방법은 제가 2부에 설명을 드릴 것이고